안녕하세요. 아주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ASP.NET Core 웹 API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이제 게임 서버를 만들었을 때 이 ASP.NET Core의 웹 프레임워크의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 보통 요즘이하고 이제 하여튼 모바일 시대의 이후로 넘어오면서 수집형 게임이란 것들이 있죠, 보면. 이렇게 뭐 RPG 게임도 있고, 스포츠 게임도 있고,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이렇게 뭔가 캐릭터나 어떤 뭐 무기나 하여튼 이런 수집을 해서 하는 게임들이 또 꽤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보통 이런 수집형 게임들을 개발할 때, 아주 오래전에는 제가 게임 서버를 만든다면 C++로 소켓 게임 서버를 만들었는데 모바일 시대에 넘어오면서 수집형 게임들을 만들 때는 이제 웹 서버 방식의 게임 서버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뭐 수집형 게임이라고 해서 꼭 뭐 웹 서버 방식으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죠. 근데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수집형 게임들은 소켓 서버로 만드는 것보다는 웹서버 방식으로 만드시는 게 훨씬 개발이 더 쉽습니다. 일단 웹서버 방식으로 만드시게 되면 오픈소스 웹서버 프레임워크라는 걸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면 그 구조에 맞춰서 저희는 이제 컨텐츠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소켓 서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만드는 난이도도 쉬워지고 개발 속도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알려진 오픈소스 웹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학습이나 혹은 유지보수 이런 부분에도 큰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제가 소켓 서버를 만든다면 대부분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부터 시작해서 다 우리가 다 만드는 형식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큰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마다 어, 원하는 방식 만드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지는데 웹서버 방식의 게임 서버를 만들 때 특히 일반적인 웹서버 개발할 때처럼 웹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구조가 대부분 다 동일하기 때문에 코드를 파악하기도 쉽고 뭔가 학습해서 실제 개발할 때도 쉽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웹서버 방식으로 이제 게임 만들 때 오늘 이제 다룰 거는 C샵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웹서버 방식의 게임 서버를 만들 때 이제 ASP.NET Core라는 웹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건데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때 어떤 그 구조가 있습니다 보면 보통 웹서버 프레임워크는 보통 레이어 형식으로 각 기능별로 레이어별로 분리가 되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 기능별로 일종의 뭐 네임스페이스 혹은 뭐 디렉토리라고 할 수 있는 게 나눠지고 있고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림이 아주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뭐 게임에 따라서 여기보다 뭐 디렉토리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보면 이렇게 레이어 방식으로 만드시면 최근 분리를 통해서 유지 보습비 확장성이 양상되고요. 그리고 각 구성 요소가 명확하게 역할 분담이 되기 때문에 코드의 독립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코드의 유지 보성도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면. 일단 요 밑에 있는 것들은 파일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솔루션 파일,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면 생성되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아니고 단내 프로젝트를 만들면 생성되죠. 이 솔루션 프로젝트 파일들은. 그리고 이 to.htttp라는 거는 그냥 테스트용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설정 파일 제가 설명드릴 건데 그래서 이런 디렉토리가 있는데 이 디렉토리가 어떤 것인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렉토리와 비슷한 hin계가 파일이 있습니다 보면 이 저장소를 그 잠깐만요. 이거 제가 좀 내려와야 되겠네요. 예, 예. 여기 있는 이 저장소로 가셔가지고 저장소에 가보시면 이 디렉토리에 보면 API 서버 템플릿이 있거든요. 보면 그 안에 보면 프로젝트 총 3가 있는데 이것이 아까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거하고 구조적으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예. 그래서 이 구조가 된 게 코드는 이렇게 돼 있겠죠. 여기에 똑같죠 보면 아까 보면 지금 제가 솔루션이 총 3개가 있어서 근데 제가 닫고 요 하이브 API 서버라는 프로젝트만 하나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프로그램 파일 이 파일은 프로그램 시작 지점이죠 보면 프로그램트가 있고 서비스가 있고 레포지터리가 있고 모델이 있고 컨트롤 이런 게 있죠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ASP.NET Core 프로젝트에 보면 컨트롤러스라는 폴더가 있고요. 이 컨트롤러스 폴더 안에 컨트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보통 이 컨트롤러는 앞에
그러니까 이 컨트롤러가 하나의 AP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API는 소켓 서버로 생각하면 하나의 요청, 리퀘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요청, 게임 서버라는 게 요청에 대해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주면 서버는 응답을 주고 보통 이런 행태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어떤 요청에 따라 그 요청을 하나 만들어지면 그 요청이랑 또 컨텐츠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거에 대한 그 API가 하나 만들어지고 이렇게 그 API는 이 컨트롤러스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예. 그래서 할 일 API, 그러니까 이거 이제 투두, 이건 이제 게임이 아니고 투두 앱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구조로 만들 것이라는 그 샘플 이제 샘플 파일을 참고를 했기 때문에 투두라고 되어 있고, 이제 게임이라면 보통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알려준 저장소에는 보면 하이브 API 서버인데, 이 하이브 API 서버는 뭐냐면 우리 게임 서버를 보통 만들 때 서비스를 할 때 실제 게임 컨텐츠는 게임 서버라는 데 있고, 근데 약간 이제 좀 큰 규모 있는 회사, 뭐 지금 큰 회사에서 뭐좀 개발도 하고 뭐 퍼블리싱 할 건데, 보통 그런 회사는 플랫폼 기능을 별도로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게임 서버 개발과 별도로.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인증이나 인증 처리를 하는 이제 기능을 제공해 주는데, 그래서 이 하이브 API에서 보는 인증 기능, 인증과 관련된 기능을 서비스하는 그런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만나면 요 이름 그대로 요 게임 API 서버, 요게 게임 관련된 컨텐츠가 다 만들어져 있고요. 요거는 그냥 제가 했던 실제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했을 때 그 구조와 좀 비슷하게 하려고 만든 서버고요. 보통 우리가 게임을 만든다고 할 때는 이거는 보통 만들지는 않죠. 우리가 만든 게임이 서비스되는, 퍼블리싱 되는 회사에서 보통 제공해주는 API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서 여기서 보면 컨트롤서 여기도 있죠. 보면 여기는 이 아까 하이브 API 서버란 거는 인증과 관련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계정 생성, 로그인, 그리고 뭐 인증 토큰 확인 이런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먼저 계정 생성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계정 생성 보면 컨트롤러스에 크리에이터 어카운트 컨트롤러스라는 파일이 들어갔어요. 안에 보면. 그래서 요거 자체가 하나의 요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코드에 보면 http test.htttp라는 게 이거는 단넷에서 제공해주는 http용 테스터 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http 그러니까 웹 서버를 만들었는데 이거 테스트를 할 때 뭐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서 http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아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간단하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공해주는 http 테스트 .http 파일이라는 걸 사용하면 이렇게 이 파일을 통해서 요청하고 응답해서 테스트를 해서 실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지금 여기 좀 이제 빌드하면 여기 밑에 놓죠. 이렇게 그 요청 전송 누르면 여기서 요청이 가요. 서버 쪽으로. 그래서 응답이 또 밑에 결과력이 오거든요. 보면. 그래서 테스트할 때 별도의 클라이언트를 안 만들고도 바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아까 지금 방금 만들었던 우리가 계정 생성과 관련 컨트롤 API를 컨트롤러스라는 디렉토리 안에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름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특별하게 우리가 어떤 이름 지정하지 않는 이상은 보통 이 컨트롤러, 이 API의 이름은 이 클래스 이름 기준으로 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보면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create account 이 이름이고요. 이 컨트롤러는 그냥 형식적으로 붙이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름은 잠시만요. 네, 이렇게 크리에이터 어카운트 이름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소죠, 주소. HTTP 뭐 주소 그거 아니고 여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서버를 실행할 때 기본적으로 고정되는 거겠죠. 예, 주소하고 포트 번호는.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가 API를 만들 때마다 새로운 이름이 만들어지고, 이 API 이름은 우리가 특별하게 이름을 붙이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이 두 개의 소속만 붙이면 이 컨트롤러 클래스를 컨트롤러 베이스를 상속한 컨트롤러 클래스를 만들 때 컨트롤러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이름이 됩니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러에서는 그러니까 요청을 받고 응답을 보내는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일만 한 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여기서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 요청을 보내면 여기서 이 부분이 호출됩니다. 이 안에 있는 HTTP 포스트를 만들어 놓은 멤버가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호출되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게는 이제 호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서 보내 데이터가 여기 담아져 있을 거고요. 그 컨트롤에서 하는 거는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이 불려지는 부분, 그리고 또 당연히 요청을
바라면 처리를 하고 응답을 보내야 되겠죠. 응답을 보내는 부분, 그 부분까지를 컨트롤러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기능은 뒤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서비스라 레이어, 그러니까 기능별로 레이어라는 게 나눠지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인 로직 처리는 이 컨트롤러가 아닌 다른 서비스라는 레이어에서 처리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는 요청을 호출을 받고 응답을 보내는 그 부분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컨트롤러 보고 그리고 우리가 요청과 응답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게 웹에서는 그거를 DTO라고 붙입니다. 이게 그런 형태의 데이터 방식을 보통 이제 저희가 C샵에서 이게 클래스가 되겠죠. 그래서 뒤에 DTO라는 거 붙여가지고 create request DTO, create response DTO 이러면 이거는 요청할 때 보내는 데이터, 얘는 응답 서버에서 응답으로 보내는 데이터 그런 것들도 있고 이걸 DTO라는 이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각각 하나씩으로 그냥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해당하는 거는 아까 코드에서 보면 이 부분, 네, 이 부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그 그림에서는 예, 이 DTO가 별도의 디렉토리에 있었는데 저는 이제 모델 안에 있었고요. 근데 사실 이 DTO는 모델에서 쪽으로 아까 앞에 문서처럼 예. 이거 인스트럭처 폴더는 뭐 DB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파일들이 있는 그 디렉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 부분. 예. 그리고 라이브러스는 우리가 뭐 외부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할 수도 있겠죠. 내가 직접 또 만들 수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은 또 라이브러리스라는 디렉토리 있고 지금 방금 제가 보여주던 하이브 API는 이제 그런 라이브러리 별도로 쓰는 건 없어서 되게 간단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디렉토리는 없고 근데 아마 이제 게임 서버처럼 큰 많은 기능을 가진 프로젝트에서는 아마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뭐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DTO는 필요하겠죠. 예, 예. 우리가 요청과 응답을 보내려면 어떤 요청에 뭐 어떤 데이터를 보낼지 응답해서 어떤 데이터를 받을지 꼭 정의가 필요하니까 이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또 요청이 됐든 뭔가 호출돼야 될 부분이 있겠죠. 핸들러로 보면 예, 거기 이제 컨트롤 이건 필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약간 옵션적인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선택. 프로그램 CS는 이것도 뭐 필수겠죠. 이게 이제 여기서 프로그램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어떤 설정 같은 것들이 여기서 다 이루어지고 있겠죠. 보면 방금 봤던 우리 코드에 보면 예, 이 하이브 API 서버에 보면 프로그램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실제 이 S3 코어의 구조를 어떻게 세팅하는지 이렇게 다 여기서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보면 근데 이 부분은 막 시작 지점이기 때문에 되게 코드는 작아요. 보면 이 정도면 끝이죠. 거의. 예. 뭐 때로는 더 작을 수도 있겠죠. 예. 지금 저는 이 안에 뭐 로그 남기는 것에 서 조금 더 큰데 뭐 실질적으로 되게 간단한 프로그램 만들 때는 보통 이 프로그램 CS에 들어갈 파일 코드 수가 한 6라인, 7라인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프로토타입 코드는 이제 뭐 실행될 때 런칭 이건 뭐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이렇게 ASP.NET 코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크게 주의 깊게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예, 이 순서를 좀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비스 포드, 이 서비스 포드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클라이언트 같은 요청했을 때 그 요청에 대한 처리, 즉 로직을 우리가 구현하는 부분이 이 서비스 포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게임 서버의 어떤 기능별로 많이 나눠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게임을 만들면 뭐 휴스포도 있고 우편함도 있고 아이템도 있고 뭐 전투도 있고 뭐 길드도 있고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개별로 보통 서비스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컨텐츠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컨텐츠별로 하나의 서비스가 있다. 그리고 서비스에 우리가 만든 게임 서버에 대부분 게임 로직이 다 들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하이브 API 서버도 보면 이렇게 서비스라는 거 있고 보면. 그래서 아까 계정 생성 보면 여기서 이제 계정 생성 요청이 오면 이 부분 호출되잖아요. 근데 아까 앞에 계속 이야기했지만 컨트롤러는 요청으로 불러지고 응답을 보내는 그 역할만 하고 실제적인 컨텐츠는 다 서비스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서비스에 크리에이터 카운트를 호출하죠. 그래서 거기에 여기 있습니다. 보면. 예. 그래서 카운트를 호출해서 이 함수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hiverdb.create
크리에이터 어카운트를 함수로 호출하죠. 이제 바로 사실 이게 연결되는 건데, 그러니까 API 서버는 보통, 그러니까 웹 서버는 스테이트레스이기 때문에 사실 서버에서 큰 로직이 그다지 많이 없거든요. 대부분 데이터는 다 DB에 있기 때문에 사실 서비스 쪽에서는 대부분 어떤 컨텐츠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기능을 호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기능은 이 레포지터리 폴더에 구성되어야 된다. 레포지터리 안에 또 테이블 단위나 혹은 컨텐츠 단위의 그런 기능들이 구현되면 되거든요. 보면 그래서 다시 코드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아까 이렇게 서비스의 크리에이터 어카운트 함수가 아까 호출됐죠. 이렇게 컨트롤러로 해서 이렇게. 그럼 여기는 실제적인, 여기 이제 크리에이터 어카운트 해야 될 거는 계정 생성이죠. 계정 생성. 그래서 이게 만약 실제 서비스라면 또 아마 이게 여러 가지 코드가 있을 거예요. 있겠지만 지금 이건 샘플 코드이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코드는 없고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실제식 말 그대로 계정을 생성하거든요. 근데 실제 데이터베이스 조작은 이 서비스에서 하는 게 아니고 레포지토리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레포지토리 이게 하이브 DB 쪽 이놈이죠. 그래서 이놈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크리에이터 카운터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어카운트라는 테이블 안에 계정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을 생성해서 그 결과를 보내주고 있죠. 보면.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컨트롤러를 통해서 유저의 요청이 호출되면 이 서비스 포드에서 실제적인 로직 부분이 들어가 이제 여기서 처리가 되고요. 근데 API 서버 특성상 로직이 대부분 사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읽고 쓰기 하거든요. 그럼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거는 이 레포지토리 포드입니다. 레포지토리 폴더 안에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클래스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경 설정 파일도 있죠. 이건 이제 뭐 이건 다른 어떤 뭐 C샵이나 파이썬이나 이런 다른 데는 또 달라질 거예요. 보면. 그래서 C샵에서 AS 단위 코드 환경 설정 파일은 appsettings.json이라는 데 있고요.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면 하면 되고, 근데 우리가 실제 이걸 만약에 서비스로 할 때,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개발이 아니 실제 다른 머신에 실행할 때는 그 머신이 내부 개발 테스트 머신이 될 수도 있고 프로덕션 실제 라이브 서비스로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 앱스팅점 옆에 디벨롭먼트 혹은 프로덕션 이런 걸 통해서 이 설정 파일이 개발용이냐 혹은 실제 라이브 서비스용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실행될 때 지가 알아서 그 설정 파일 읽어드립니다. 보면 우리가 별도로 어떤 설정 파일을 설정하지 않아라고 해도 AS.NET 코어의 그 프레임워크 특성을 그 기본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appsettings.json에서 이게 이름을 디벨롭먼트로 주냐 프로덕션을 주냐 해가지고 AS.NET 지가 실행할 때 어떤 설정 파일을 읽을지 선택을 자동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그 앱 설정 파일은 말 그대로 설정 파일 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열어보시면 이렇게 열어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로그 레벨도 여기도 다 정의되어 있고요. 우리가 실제 서비스 사용할 때 로그 레벨을 뭐 레벨을 디버거 모드랄지 뭐 인포 모드 레벨할지 뭐 이런 것들 다 여기서 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DB를 또 사용하려면 DB 설정 주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소 정보가 여기 쭉 들어가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는 DB 컨피그를 해가지고 레디스와 뭐 하이브 DB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뭐 그래서 지금 레디스는 제가 별도 주소를 안 적어줬는데 뭐 적으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이 정보는 MySQL 정보인데 여기 쭉 적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AS.NET 코어로 만드는 API 서버의 어떤 설정 정보 같은 것들은 이게 appsettings.json 안에 다 구현하시고 프로그램에서 이 부분을 읽어드려서 사용하면 되고요. 읽어드리는 부분 상당히 쉽습니다. 보면 그건 AS.NET 코어 관련된 글을 보시면 잘 설명되어 있고, 혹은 제가 만든 유튜브 영상에 보면 지금 제가 AS.NET 코어에 대해서는 설명을 지금 별도로 제가 그다지 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영상을 한번 보시면 그 안에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시고 다시 이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는 AS.NET 코어의 어떤 뭐 기능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AS.NET 코어를 사용해서 API 서버를 만들면 그 API 서버의 어떤 디렉토리 구조라는 게 간섭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보면 컨트롤러, DTO, 레포지토리, 서비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려주고, 그리고 이런 디렉토리에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그냥 기본적인 기본 코드와 관계해서 이게
디렉토리 설명을 제가 좀 해드릴 거예요. 이런 것들 어떤 게 있는지. 근데 실제적으로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게임서를 만들면 이 예주로 보여준 것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시겠죠. 그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 기존에 지금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그 기더브 저장소에 다른 분들이 만든 게임스부 코드가 있거든요. 그 코드를 조금씩 설명해 드리면서 다시 또 이 부분 연결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